안녕하세요, 건대입니다. 넷플릭스 스위트홈 정주행을 했는데 장단점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송강, 이진욱, 이시영, 박규영, 고윤정, 고민씨 주연 배우들의 비주얼은 매우 확실합니다. 덕분에 눈은 호강했습니다. 이야, 특히나 송강 배우 키가 크고 머리가 작은데 몸도 좋더라고요. 원작 웹툰 연출에서의 단점은 지속적인 실내 연출의 폐소 공포증. 오피스텔 실내를 계속 비추다 보니 없던 폐소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강압적인 긴장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좋은 효과인데 남용하니까 답답함이 큽니다. 원작 웹툰의 단점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드라마는 중간중간 바깥 풍경을 연출함으로써 폐소 공포증 남용을 방지해서 긴장감을 환기합니다. 드라마가 기존 웹툰 연출의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드라마의 현명한 연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만의 오리지널 캐릭터 서의경은 장점 2와 맥락이 같습니다. 실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기 위해 서의경이라는 캐릭터가 밖으로 나갑니다. 드라마는 오피스텔 그리고 바깥 교차 편집을 잠시나마 추가함으로써 공간의 변주를 통해 공간적 긴장의 남용을 막습니다. 자, 이제 단점입니다. 회당 제작비 30억이라길래 괴물 CG 묘사에 상당히 공을 들일 줄 알았는데 허접하던데요. 10부작이니까 총 제작비 300억 도대체 어디다가 쓴 겁니까? 심지어 후반부에는 괴물이 거의 등장하지도 않던데 뻥안치고 스타크래프트 시네마틱 트레일러의 CG가 더 섬세하고 명확합니다. 스위트홈 볼 바에 그냥 스타크래프트 시네마틱 트레일러, 워크래프트 시네마틱 트레일러 정주행하는 게 더 박진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액션들이 중간중간 생략됩니다. 괴물이랑 싸울 때 제대로 된 액션의 궤도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스위트홈 작품의 핵심은 괴물과의 사투. 드라마는 괴물과의 사투를 확실하게 연출해야 하는데 드라마가 여기서 농땡이를 핍니다. 현수가 연근 괴물과 처음 마주칠 때 연근 괴물의 촉수를 무마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긴장감이 있는 첫 전투씬인데 퉁쳐버리며 넘어갑니다. 웹툰의 최고 명장면 중 하나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위트홈 전투씬은 바로 육상 괴물과의 일기토. 눈으로 쫓기 힘든 스피드로 달려드는 괴물과 싸워야 하는 현수의 혈투를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어떻게 하느냐? 3화에서 육상 괴물과 마주쳤는데 그냥 별일 없이 살아옵니다. 현수가 5화에서 육상 괴물과 마주쳤는데 그냥 한 번 마주친 뒤에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현수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무사히 돌아왔다는 식으로 퉁칩니다. 제대로 된 물리적 액션이 나오질 않습니다. 7화에서 이시영이 넘어지는 소방차를 피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굴러갔는지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피한 걸로 나옵니다. 그남의 액션의 물리 궤도가 가장 명확하게 나올 때는 극중 편상욱이 살인마를 죽일 때 망치가 어디를 때리고 망치가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액션은 다 무슨 의미였느냐? CG와 실사의 혼용 기술이 너무나 미흡해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괴물과의 사투에서 명확한 물리적 궤도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CG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사와 상황 묘사 같은 세부적인 전개는 생략되었지만 거시적인 전개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캐릭터성이 약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은혁이라는 캐릭터가 그린홈 오피스텔 주민들 사이에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두뇌도 있지만 친동생 그리고 편상욱이라는 캐릭터가 은혁에게 협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3인 이상의 그룹 형성을 통한 군중심리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진 편상욱, 뛰어난 두뇌 능력을 가진 이은혁의 다른 상황 판단 능력과 명확한 지시들 담은 수많은 대사들이 웹툰에서 등장을 계속하면서 오피스텔 주민들은 이은혁을 리더로 삼으면서 협조를 하게 됩니다. 힘과 두뇌를 갖춘 집단의 선 지배입니다. 웹툰은 이 부분에 충분히 공을 들이는데 드라마는 아닙니다. 이은혁의 리더십에 대한 명분과 개연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속 편상욱, 이은유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1층의 이은혁은 그냥 머리만 좋은 놈일 뿐 리더가 될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슈퍼를 운영하여서 식량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꼰대 아저씨가 큰소리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상황 묘사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은혁의 날카로운 대사들도 많이 생략되어서 이은혁이 왜 리더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작에서 이러던데 라는 식으로 전개를 원작 웹툰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이 문제점은 나머지 캐릭터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작 웹툰은 매우 많은 분량을 써서 욕망의 허구 세계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차현수의 내면과 욕망을 세세하게 묘사를 함으로써 캐릭터의 복잡한 심정과 내면을 알 수 있게 만드는데, 드라마는 욕망의 허구 세계 과정을 거의 다 생략합니다. 웹툰에서는 중반부쯤에 돌입해서야 욕망이 왜 말을 거는지, 욕망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드라마는 3화부터 그냥 차현수의 괴물화를 두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차현수는 왜 차현수만 욕망을 이겨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트홈은 모든 괴물들에게도 사연을 줍니다. 하다못해 범죄자한테도 사연을 안겨줍니다. 괴물 하나하나에 사연을 주고 그 사연으로 인한 어떤 감정과 욕망으로 인간이 괴물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웹툰은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웹툰은 괴물을 죽일 때 복합적인 긴장감을 줍니다. 괴물도 인간이었다. 그래서 현수는 괴물을 죽일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괴물은 욕망에 굴복한 인간이니까요. 인간을 향한 인간애를 무서운 괴물 안에 집어넣어서 괴물을 마냥 몬스터 취급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이 괴물의 사연을 생략합니다. 그냥 몬스터 취급합니다. 몬스터 취급을 했으면 RPG 게임 광고 영상처럼 화끈하게 잡낼 CG라도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못하니까 드라마는 의문점이 축적됩니다. 즉 드라마는 총체적으로 약해진 캐릭터성, 비개연적인 전개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원작 웹툰을 재미있게 보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현수의 초인화. 초기에 차현수가 아이들을 구하고자 의지를 발휘할 때, 이때 독자들은 현수에 대해서 상당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근 괴물과의 첫 결투, 여기서 웹툰이라도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매우 긴장하면서 보게 됩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유산이 별로 없다고 큰 소리까지 친 인간 쓰레기인데, 이런 놈이 아이들을 구하겠다며 목숨을 무릅쓰고 가기에 긴장감은 복합적으로 고조됩니다. 게다가 코피까지 이미 흘렸고 욕망과의 정신적 사투도 나오기에 매우 다층적인 경직감 이 누적됩니다. 스위트홈 초반부의 매력은 바로 이 다층적인 경직감입니다. 그런데 현수가 욕망을 이겨내고 초인으로 완벽히 되자 이 다층적인 경직감은 껍질을 벗게 되고, 드라마는 생존 스릴러에서 격투물로 변합니다. 현수는 안 죽겠지라는 확보된 안정감이 주어지자 웹툰은 주변 인물들의 목숨으로 장난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중반부부터 범죄자 조직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도 현수에게서 더 이상 긴장을 뽑아낼 수 없기에 일반인들 목숨으로 뽑아내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웹툰이 중후반부에 돌입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초장부터 웹툰의 단점을 재현합니다. 현수의 초인화가 너무 이르게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욕망과의 사투도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기에 드라마만 보고서는 왜 현수가 괴물화를 이겨냈는가, 여기에 대한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공 버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원작 의존적 전개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현수에 대해 긴장감이 안 들게 스릴러 장르가 퇴색됩니다. 효과음과 OST는 잘 들리는데 인물들의 대사가 제대로 들리질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음에 신경을 제대로 안 쓴 것인지,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오디오를 제대로 못 살린 것인지 대사들이 진짜 안 들립니다. 고민시 배우를 크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른 배우분들도 연기와 비주얼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각본과 연출에서 반감 요소가 많습니다. 초반부의 몰입력은 확실하지만 허접한 CG, 불명확한 액션, 등장 빈도가 낮아지는 괴물, 비개연적인 전개, 갑작스러운 인물들의 죽음 등 몰입 감소 요소가 증가하면서 후반부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1화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띵작 탄생인가 라는 생각으로 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계의 효용이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웹툰의 단점은 지나치게 빨리 오고 드라마만의 장점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망작은 아니지만 명작은 아니기에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건대였습니다.